드디어 두 번째 성안중학교 수학 수업입니다. 보시다시피 여러분의 교실이 텅 비어 있습니다. 어서 여러분들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와서 이 빈자리들을 채워주길 바라면서 오늘 수업 시작해 볼게요. 자,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진도를 나가기 전에 여러분에게 몇 가지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수학에 대한 문의가 엄청 많아요. 왜냐? 선생님도 사실 온라인 수업이 처음이라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당황스러운 경우가 한둘이 아닌데, 여러분은 어떻겠어요? 혼자 집에서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자, 그럴 때는 주저하지 마시고 선생님이 강의 소개글에 선생님 전화번호를 올려놨습니다. 010 땡땡땡땡에 땡땡땡땡. 여기서는 말할 수 없어요. 꼭 EBS 강의 소개글에 가서 선생님 전화번호를 확인한 후에 그쪽으로 선생님한테 직접 문의 주세요. 담임선생님들 너무 바쁩니다. 알겠죠? 그리고 두 번째, 과제에 대한 문의가 많은데요. 과제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형성평가. 그 다음 두 번째, 여러분 노트랑 교과서 공부한 내용을 보는 포트폴리오, 공부하는 과정을 모아두는 포트폴리오인데, 자, 일단 형성평가는 틀리고 맞고 하나하나가 점수화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거에 집착해서 나 모르는데 어떡하냐, 이거 틀리면 어떻게 되는 거냐 문의 전화가 많습니다. 일단 틀리고 맞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형성평가의 가장 큰 목적은 여러분이 수업을 잘 듣고 이 내용을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도 확인을 하고 선생님도 혼자 여기서 얘들이 잘 듣고 있는지, 얘들이 이해를 했는지, 어떤 부분을 어려워하는지, 어떤 부분을 잘 모르는지, 그런 상호작용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상호작용의 의미로 형성평가를 치는 거니까 수업을 열심히 듣고 내가 아는 만큼 형성평가 풀고 다시 수업 내용을 되새기면서 형성평가가 맞는지 확인해 보고, 또한 선생님이 다음 차시 수업에는 그 내줬던 과제 형성평가 풀이랑 여러분의 모든 답을 피드백 해주진 못하지만 빨리 온 몇 가지는 피드백 해줄 수 있어요. 해주는 강의를 올릴 거예요. 그래서 그 강의를 보면서 내가 뭘 이해를 잘 못했는지, 이건 왜 틀렸는지 확인하는 시간도 가지면 됩니다. 그래서 형성평가에 대한 것은 우리 서로 소통하는 의미로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요. 그리고 내가 잘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의미로 과제를 해결하면 됩니다. 그리고 사진을 제출하는 게 필수는 아니에요. 근데 아까 말했듯이 너희가 사진을 제출해주지 않으면 누가 얼마나 잘 이해를 못했는지 선생님이 파악이 안 되잖아. 그치? 그래서 사진은 되도록 찍어 보내도록 하고, 등교 후에도 가능하면 그 사진 또는 여러분이 모아놓은 풀이 과정, 이런 것들을 보고 확인하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과제였던 포트폴리오는요, 공책이랑 교과서를 사진 찍어 올리라고 할까 했는데 여러분 부담이 너무 클 것 같아서, 공책 교과서는 우리 같이 공부한 과정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건 등교 후에 여러분이 건강한 모습으로 저 빈자리들을 채워준 후에 학교에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공책 교과서는 사진은 안 찍지만 나의 공부한 과정을 잘 기록해 놓는 도구로 쓰자. 두 번째, 형성평가는 우리 선생님과 소통하는 의미고 내가 수업을 잘 들었는지 확인하는 의미니까 열심히 하자. 다만 그 작은 것에 일희일비 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여기서 긴급 질문입니다. 여기는 몇 학년 몇 반일까요? 3학년 1반? 3학년 2반? 3학년 3반? 퀴즈예요. 퀴즈니까 과제 보낼 때 같이 이 퀴즈도 맞춰보도록 하세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다음 컷에서 형성평가 피드백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3학년 수학 형성평가 피드백 내용입니다. 자, 1번, 2번, 3번, 4번, 5번 5문제를 내줬는데요. 어떠셨어요? 어려웠나요? 먼저 1번, 제곱근의 뜻을 서술해보자. 제곱근의 뜻은 뭐라고 서술하면 될까요? 네, A의 제곱근이란 제곱해서 뭐가 되는 수? A가 되는 수를 의미한다. 다시 같이 적어볼게요. A의 제곱근은 제곱해서 A가 되는 수를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이걸 문자로 말해보자면 x제곱이 A일 때 요 x를 A의 제곱근이라고 하죠. 이렇게 뜻을 적어줄 수 있겠죠. 그 다음 16의 제곱근을 구하시오. 16의 제곱근은 다시 말하여 1번의 의미를 잘 되새겨보면 제곱해서 뭐가 되는 수? 제곱해서 16이 되는 수예요. 뭘 제곱하면 16이 되죠? 그쵸? 4, 4, 16. 4를 제곱하면 16이 되죠. 그쵸? 따라서 4랑 항상 양수의 제곱근은 양수, 음수 두 개가 존재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둘의 절대값은 같다고 했죠. 그러면 4가 제곱근이면 누구도 마이너스 4도 16의 제곱근이 되겠죠. 요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 다음 13의 제곱근의 근호를 사용하여 나타내시오. 자, 제곱해서 13이 되는 수는 우리가 아는 유리수, 자연수 범위에서 존재하지 않죠. 이런 아이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기호 뭘 배웠죠? 그렇죠. 루트라는 걸 배웠어요. 그래서 루트를 이용해서 제곱해서 13이 되는 수를 루트 13. 그리고 항상 양수, 음수 있으니까 마이너스 루트 13. 이렇게 답을 풀어줄 수가 있겠죠. 그 다음 루트 81분의 25를 간단히 하시오. 루트 81분의 25는요. 81분의 25의 제곱근 중에서 양의 나이를 말하죠. 양의 제곱근. 그럼 제곱해서 81분의 25가 되는 애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제곱해서 81이 되는 거 9, 제곱해서 25가 되는 거 5. 즉 9분의 9분의 5를 제곱하면 뭐가 되더라? 81분의 25. 즉 9분의 5가 81분의 25의 양의 제곱근이 되겠죠. 그 다음 중에서 옳은 것은 빨간색으로 좀 해볼까요? 자, 모든 수의 제곱근은 2개이다. 맞아요? 틀려요? 틀립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이 이유까지 상세히 풀이를 해준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이 어떻게 풀어놨냐면 음수는 제곱근이 없다. 그리고 0은 제곱근이 0 한 개뿐이다. 이렇게 적어줬거든요. 아주 잘했죠. 그래서 음수나 0의 제곱근을 떠올려 보면 되겠습니다. 얘는 한 개, 얘는 생각하지 않는다. 다음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9의 음의 제곱근이다. 아까 있죠? 음수 마이너스 9의 제곱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죠? 다음 양수 A의 제곱근은 루트 A이다. 자, 이거 뭐가 틀렸을까요? 그쵸? 양수 A의 제곱근은 항상 2개가 존재하죠. 누구? 루트 A와 마이너스 루트 A. 둘이를 합쳐서 뭐라고 적을 수 있다?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라고 적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10은 100의 양의 제곱근이다. 10을 제곱하면 100이 되죠. 그리고 양수이죠. 따라서 10은 100의 양의 제곱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루트 36은 플러스 마이너스 6이다 라고 했는데, 자, 근호 루트 36이란 36의 양의 제곱근만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루트 36은 마이너스 아니고 플러스 6 양의 제곱근만을 말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36의 양의 제곱근이니까 마이너스 아니고 플러스 6만 해당되는 거겠죠. 네, 잠깐 찍는 장소를 변경했습니다. 퇴근 시간이 지나서. 자, 저번 시간, 아까 하던 거 이어서 해볼게요. 지금 우리 형성평가 쳤던 거 피드백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5번 문제에서 5번에 5번을 보면서 루트 36이 플러스 마이너스 6이다. 이게 틀렸다. 루트 36은 양수 6만을 의미한다. 까지 했죠. 여기에서 우리가 시험이나 문제집에서 많이 나오는 개념 두 가지를 비교해 볼 건데요. 첫 번째는 A의 제곱근, 두 번째는 제곱근 A입니다. 자, 필기 한번 해볼게요. 참고 표시하고 여러분도 노트에 적어 놓으면 좋겠어요. 자, A의 제곱근과 제곱근 A 이 두 가지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말만 거꾸로 바뀐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의미는 많이 차이가 납니다. A의 제곱근이란 우리가 제곱근 뜻에서 배운 것과 같이 제곱해서 A가 되는 수, 얘를 근호를 이용해서 나타내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가 A의 제곱근이 되겠죠. 자, 그런데 제곱근 A라는 말은 말 그대로 제곱근을 우리 기호 루트로 쓸 수 있잖아요. 그러면 루트 A를 의미하는 겁니다. 즉 A의 제곱근 중에서 뭐인 것? 양수인 것. 양의 제곱근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제곱근 A는 말 그대로 제곱근을 기호 루트로 생각하면 제곱근 A는 루트 A, 즉 A의 양의 제곱근만 말하고 A의 제곱근은 양수일 때 항상 제곱근 두 개 존재한다 그랬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 두 수를 모두 말하는 것이다. 여기서 A가 양이라는 말을 더 추가해주면 좋겠네요. A의 제곱근과 제곱근 A의 차이점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오른쪽에 있는 것은 여러분이 보내준 사진에 있던 오답이나 오풀이 또는 같이 얘기해보고 싶었던 것들입니다. 먼저 첫 번째, 제곱근의 뜻 1번 문제에서 이렇게 적어준 친구가 있어요. 어떻게 적었냐면 어떤 수 네모를 제곱하면 세모가 된다. 네모 제곱이 세모일 때 네모를 세모의 제곱근이라고 한다. 이거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예, 너무 제곱근의 의미를 너무 잘 이해했어요. 근데 여기 왜 들고 왔느냐? 우리가 초등학교 때는 이런 네모나 세모라는 기호를 써서 수학의 개념을 설명했었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중학생이 되었기 때문에 이 기호들을 다 뭘로 바꿀 수 있다? 그렇죠. 문자로 바꿔서 표현할 수도 있어야 돼요. 이제는 뭘로 표현하자? 문자로 표현하자. 그래서 선생님이 제곱근의 개념을 설명할 때 어떤 수, 누구를 제곱하면 x를 제곱하면 a가 된다. 즉 x제곱이 a일 때 x를 a의 제곱근이라고 한다. 이렇게 문자를 사용하는 습관을 들이자. 중학교 이상에서는 거의 이런 기호보다는 문자를 많이 쓰니까 요거 유념해서 한 번 더 정리해 보도록 하세요. 이 친구는. 그 다음에 4번이 상당히 오답이 많았어요. 4번 답을 다시 생각해 보면 루트 81분의 25를 간단히 해라. 즉 81분의 25의 양의 제곱근이 누구냐 이 말이었는데, 자, 오답으로 루트 9분의 5가 루트 81분의 25를 간단히 하라고 했더니 루트 9분의 5라고 적은 사람이 있어요. 자, 루트 81분의 25는 제곱해서 (81분의 25가) 되는 수죠. 누구를 제곱하면 9분의 5를 제곱하면 81분의 25가 되잖아요. 그죠? 따라서 얘를 간단히 하면 9분의 5가 돼야 되는데 오답으로 루트 9분의 5를 적은 사람이 있어요. 얘는 제곱해서 뭐가 되는 수? 9분의 5가 되는 수죠. 루트 81분의 25를 간단히 하라고 하면 루트 81분의 25는 9분의 5가 되겠죠. 여러분이 오답으로 적어주신 루트 9분의 5는 제곱해서 9분의 5가 되는 수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오프리 중에서 이렇게 적은 친구들도 있었고요. 이거 틀린 말이죠. 그 다음에 오프리 중에서 이렇게 적은 친구들도 있어요. 사실 이렇게 적은 게 아니라 어떤 한 친구는
이런 기호를 쓸 수도 없어. 루트 81분의 81, 25. 막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건, 아마도 실수였겠죠? 자, 실수하지 않고 풀이에서도 정확하게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바를 글로, 기호로, 문자로 표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봅시다. 다음 5번 풀이에서 3번, 4번이 답이라고 한 친구도 있고 5번이 답이라고 한 친구도 있어요. 그 다음에 풀이, 답은 맞았는데 풀이에서 양수 A의 제곱근은 이거이다 라고 한 친구도 있어요. 자, 일단 3번 다시 한번 보면 양수 A의 제곱근은 몇 개? 2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죠. 그죠? 여기 아까 했던 요 내용을 떠올려 보면 됩니다. 그 다음 5번 같은 경우에 루트 36은 아까도 말했듯이 얘는 제곱근 A에 해당한다고 보면 돼요. 제곱근 36. 얘는 제곱해서 36이 되는 애 중에서 양수만. 따라서 얘는 뭐랑 같다? 6이랑 같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6이라고 해서 틀렸었죠. 그다음 요 말 한번 볼까요? 친구가 적어준 거. 양수 A의 제곱근은 루트 A 제곱이다. 양수 A의 제곱근은 루트 A 제곱이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루트 A 제곱은 제곱해서 A 제곱이 되는 수. 뭐랑 똑같아요? A랑 똑같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선생님이 2번, 3번 답에서 가로를 2개 쳐줘가지고 여러분이 꾸준히 4, 마이너스 4, 루트 13, 마이너스 루트 13이라고 적어줬지만 사실은 우리 기호 플러스 마이너스를 이용해서 더 간단히 적어줬지만 플러스 마이너스를 이용해서 더 간단히 플러스 마이너스 4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3으로 쉽게 표현할 수 있다. 우리 배운 것들도 잘 이용하도록 합시다. 제곱근의 성질 교과서 15쪽 보면서 한번 같이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곱근의 성질을 잘 이해하려면 저번 시간에 배운 제곱근의 뜻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같이 함께하기 볼게요. 다음은 제곱과 제곱근 사이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자,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 그리고 2 사이의 관계를 잘 보면 루트 2와 마이너스 루트 2는 누구의 제곱근? 2의 제곱근입니다. 누구의 제곱근? 2의 제곱근입니다. 이걸 다시 이해해보면 2의 제곱근이라는 것은 제곱하면 뭐가 되는 수다? 제곱하면 2가 되는 수입니다. 요거만 잘 이해하면 밑에 1번 쉽게 할 수 있어요. 1번 잘 보세요. 자, 루트 2의 제곱은 얼마이냐? 근호를 뭐 했다? 제곱했어요. 근호를 제곱했어요. 그러면 근호를 제곱했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제곱근의 뜻에 입각해서 이해를 해보면 루트 2는 2의 제곱근이고 제곱하면 뭐가 되는 수죠? 제곱하면 2가 된다 그랬어요. 제곱하면 2가 되는데 뭘 했어? 제곱을 했어. 그럼 뭐가 돼야 돼? 2가 돼야겠죠. 그쵸? 다음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루트 2도 2의 음의 제곱근 즉 제곱하면 뭐가 된다 그랬어? 2가 된다 그랬죠? 제곱하면 2가 된다 그랬어. 근데 요 놈을 뭐 했어? 제곱을 했죠? 자, 제곱하면 뭐가 되는 수다? 2가 되는 수다. 그러면 마이너스 루트 2의 제곱도 마찬가지로 얼마가 된다? 2가 되겠죠. 요걸 좀 일반화시켜서 적어보면 자, A라는 양수가 있어요. A라는 양수가 있을 때 루트 A를 제곱을 했어요. 그쵸? 근데 루트 A라는 거는 A의 제곱근이고 제곱하면 뭐가 되는 수다? 제곱하면 A가 되는 수예요. 그런 아이를 제곱을 했어요. 그럼 뭐가 되겠어요?
제곱하면 a가 된다고 했으니까 루트 a의 제곱은 a가 되겠죠. 한 번 더. a의 음의 제곱은 마이너스 루트 a를 데려왔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제곱하면 뭐가 되는 수예요? 제곱하면 a가 되는 수 중에서 음수이네죠. 얘를 뭐 했어? 제곱했어. 제곱하면 a가 되는 수를 제곱했어요. 그럼 뭐가 되겠어요? a가 되겠죠. 이해됩니까? 이게 첫 번째 제곱근의 성질이에요. 선생님은 두 번째보다 첫 번째가 좀 더 쉬운 것 같아. 사실 두 개 똑같지만. 자, 이를 조금 다르게 해석해 볼게요. 어떻게 해석하냐면 우리가 제곱근의 뜻에 입각해서 이 제곱근의 성질을 이해하는 건 좋은데 문제 풀 때마다 그러면 제곱근의 성질, 그럼 제곱근의 뜻은 이거였으니까 이런 성질이 성립하겠군. 이렇게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약간은 기계적인 우리 더하기 빼기 할 때 생각 안 하고 하듯이 기계적으로 하듯이 이것도 약간 기계적인 계산법이 필요하다. 그래서 선생님은 항상 제곱 루트는 뭐 된다고 생각하냐면 상쇄된다고 생각해요. 제곱 루트는 뭐 된다? 상쇄된다. 그럼 두 번째는 어떡하냐? 제곱 루트 상쇄되는데 이 마이너스 어떨 거예요? 이 마이너스 어떡할 거예요? 이건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 마이너스는 제곱하면 항상 뭐가 되죠? 플러스가 됩니다. 즉 제곱 루트 상쇄하기 전에 먼저 마이너스도 뭐 해줘야 돼요? 제곱해서 뭐가 돼야 돼요? 플러스가 돼야 돼요. 마이너스는 제곱해서 뭐 되고 플러스 되고 제곱 루트 상쇄해서 뭐만 남는다? a만 남는다. 이렇게 해석해주면 되겠죠. 이게 첫 번째 제곱근의 성질입니다. 첫 번째 제곱근의 성질은 근호를 제곱한 거. 근호를 제곱한 거. 그다음 두 번째 제곱근의 성질은 반대예요. 어떻게 반대냐? 제곱에 근호를 씌운 거. 첫 번째 성질은 근호를 제곱한 거. 두 번째 성질은 제곱에 근호를 씌운 거. 알겠죠? 그런 차이예요. 그러면 회색 2번 한번 같이 볼게요. 자, 3-3은 누구의 제곱근이다? 9의 제곱근이다. 얘네들은 제곱하면 뭐가 된다? 둘 다 제곱하면 9가 됩니다. 선생님 이거 제곱근의 성질 두 번째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살짝만 바꿔 적어보면 9라는 애를 3의 제곱으로 한번 적어볼게요. 9라는 애를 3의 제곱으로. 자, 3의 제곱의 제곱근은 3과 마이너스 3이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3의 제곱의 제곱근은 뭐와 뭐가 있다? 3과 마이너스 3이 있다. 3의 제곱의 제곱근에는 양수인 3이랑 음의 제곱근인 마이너스 3이 있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겠죠. 요걸 잘 기억하면서 2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제곱에 근호를 씌웠어요. 루트 안에 3의 제곱이 있습니다. 3의 제곱, 3을 제곱하면 아까 뭐가 된다? 9가 된다고 했죠. 그럼 얘는 뭐의 제곱근? 9의 제곱근을 찾는 거예요. 얘는 다시 생각하면 3의 제곱의 제곱근을 찾는 거예요. 자, 제곱 빼서 3의 제곱이 되는 거. 잘 이해하세요? 제곱해서 3의 제곱이 된다? 그럼 누구야? 3이죠. 제곱해서 3의 제곱이 된다는 애는 3이죠. 그죠? 제곱해서 3이 제곱이 되는 애는 3이에요.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3의 제곱도 아까 마이너스 3의 제곱도 뭐가 되더라? 9가 되더라. 그럼 루트 마이너스 3의 제곱은 루트 9와 똑같죠. 얘도 마찬가지로 아까 9의 제곱근을 말하고요. 9의 루트를 씌웠으니까 9의 제곱근을 말하고요. 9는 3의 제곱이랑 똑같아요. 그럼 3의 제곱의 제곱근. 제곱해서 3의 제곱이 되는 수. 누가 있다? 3이 있겠죠. 자, 여기서 왜 음수는 안 되느냐? 근호 앞에 아무 부호가 없잖아요. 그 말은 얘는 양의 제곱근을 찾는 거다, 음의 제곱근을 찾는 거다. 네, 양의 제곱근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3. 9의 제곱근에는 양수 3과 마이너스 3이 있는데 얘는 근호 앞에 아무 부호가 없기 때문에 양의 제곱근을 찾는 거죠. 마찬가지로 9의 제곱근에는 3과 마이너스 3 두 개가 있는데 근호 앞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는 얘는 양의 제곱근을 찾는 거다. 그러면 그래서 둘 다 3이 되겠습니다. 얘도 한번 일반화 시켜서 적어 볼게요.
마찬가지로 a가 양수일 때 한해서 생각해 보면 됩니다. 근호 안에 어떤 수의 제곱이 들어있어요? 근호 안에 어떤 수의 제곱이 들어있다. 근호 안에 어떤 수의 제곱이 들어있으면 제곱해서 a 제곱이 되는 수. 제곱하면 a 제곱이 되는 수. a 제곱의 제곱근이에요. 제곱하면 a 제곱이 됨. 그러면 얘는 뭐다? a다. 제곱해서 a 제곱이 되려면 a가 되겠죠. 그 다음 루트 마이너스 a의 제곱. 마이너스 a의 제곱이 근호 안에 있을 때 얘는 마찬가지로 마이너스는 제곱하면 플러스가 됩니다. 루트 a 제곱이랑 똑같아요. 그럼 얘도 제곱하면 a 제곱이 됨. 그럼 얘는 누구야? a랑 똑같다. 이렇게 해줄 수 있겠죠. 그죠? 제곱하면 a 제곱이 되는 것 중에서 뭐인 거? 플러스인 거. 제곱하면 a 제곱이 되는 것 중에서 뭐인 거? 플러스인 거. 양의 a 제곱에 양의 제곱근을 찾으면 됩니다. 됐습니까? 얘도 아까처럼 근호 루트 상세로 설명해 볼게요. 자, 근호 루트래. 제곱 루트는 뭐 된다? 상쇄된다. 그래서 똑같이 a만 남는구나. 그다음 마이너스 괄호 열고 제곱 있죠. 마이너스 제곱되었어요. 뭐 되고? 플러스 되고. 마이너스 제곱해서 플러스 되고 제곱 루트는 뭐 돼서? 상쇄돼서 뭐만 남는다? a만 남는다. 이렇게 해석해주면 되겠습니다. 할 수 있겠죠? 자, 밑에 교과서 줄 한번 그어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여기부터 잘 보세요. 양수 a에 대하여 루트 a의 제곱은 뭐다? a다. 마이너스 루트 a의 제곱도 뭐다? a다. 그다음 양수 a에 대해서 루트 a 제곱이 근호 안에 들어가 있을 때도 제곱 루트 상태에서 a가 되고 마이너스 a 제곱에 근호를 씌운 것도 똑같이 뭐가 된다? a가 된다. 요게 첫 번째 제곱근의 성질, 두 번째 제곱근의 성질이 되겠습니다. 교과서 뒤쪽 16쪽 한번 볼게요. 이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6쪽입니다. a가 양일 때 루트 a의 제곱은 a 마이너스 루트 a의 제곱도 a 루트 a 제곱도 a 루트 마이너스 a의 제곱도 a 즉 제곱이랑 루트는 뭐 된다? 상쇄된다. 제곱이 안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로 제곱이랑 루트는 뭐 된다? 상쇄된다. 그리고 마이너스의 제곱은 뭐가 된다? 플러스가 되어서 그 결과가 얘네들의 결과가 다 양수가 되게 됩니다. 됐습니까? 자, 보기가 나와 있는데 보기는 이따 필기할 때 하도록 하고 요거 볼게요. 루트 3의 제곱 마이너스 루트 3의 제곱 루트의 3의 제곱 루트의 마이너스 3의 제곱. 자, 요 4개 한번 같이 볼까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자, 제곱 루트 상쇄 뭐 되고? 3 되고 마이너스는 제곱하면 뭐 되니까? 플러스 되니까 그런 다음에 제곱 루트 3개 하면 뭐 된다? 3이 되겠죠. 그다음 제곱 루트 상쇄 뭐 되고? 3 되고 마이너스는 검은색 마이너스는 제곱하면 뭐 되니까? 플러스 되니까 플러스 되고 나서 제곱 루트 상쇄 하니까 뭐 된다? 얘도 3이 되더라. 됐습니까? 이렇게 4개를 비교해보면 그 의미랑 이해가 잘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루트 6의 제곱 이거 2개만 나와 있지만 얘네도 루트의 6의 제곱은 얼마일까? 루트의 마이너스 6의 제곱은 얼마일까? 이렇게 다 생각해 보는 게 좋습니다. 이따 필기할 때 예를 들어서 좀 더 필기하도록 할게요. 자, 지금까지 이해한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 4번을 여러분 힘으로 풀어보도록 합시다. 문제 4번 풀 시간 3분 드릴게요.
자, 문제 잘 풀어봤나요?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빨간색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값을 구하여라. 문제 4번입니다. 다음 값을 구하여라. 루트 8의 제곱. 자, 이걸 이해할 때는 분명히 루트 8이란 8의 제곱근이니까 제곱하면 뭐가 되는 수? 8이 되는 수라서 뭐가 된다? 8이랑 똑같다 라고 했었는데 문제를 풀 때는 빨리빨리 기계적으로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제곱 루트 상세되네. 뭐만 남네? 8만 남네. 이렇게 해주는 게 좋다고 했어요. 자, 공간을 생각해서 얘 먼저 할게요. 그 다음 마이너스 4분의 3의 제곱 루트는 얘는 마이너스는 제곱하면 뭐가 된다 그랬어요? 플러스가 된다 그랬죠. 그러면 4분의 3의 제곱이랑 똑같단 말이죠. 마이너스는 제곱해서 플러스 되고 결국 루트 4분의 3의 제곱이에요. 그럼 제곱해서 4분의 3의 제곱이 되는 수 뭐다? 4분의 3이다. 제곱해서 4분의 3의 제곱이 되는 수 중에서 여기 양의 제곱근이죠. 따라서 4분의 3이다. 이것도 어떻게 바로 하면 된다고? 제곱 루트 상세에서 4분의 3이라고 하면 됩니다. 마이너스는 제곱해서 플러스 되고 제곱 루트 상세에서 4분의 3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 괄호 2번 볼게요. 괄호 2번. 얘는 뭐 마이너스가 굉장히 많죠. 그러면 괄호 항상 먼저 생각해야 돼요. 괄호. 마이너스 루트 14의 제곱이네. 자, 이걸 이해할 때는 마이너스 루트 14란 제곱해서 14가 되는 수니까 제곱하면 뭐가 되고 14가 되고 앞에 뭐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있으니까 마이너스 14구나. 이렇게 해주는 건데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풀라고 했습니까? 마이너스는 제곱해서 뭐 되고 플러스 되고 자, 괄호 안에 것만 제곱이 되는 거예요. 요 앞에 있는 마이너스는 아닙니다. 괄호 안에 있는 마이너스는 제곱해서 뭐 되고 플러스 되고 제곱 루트 상세에서 뭐 된다? 14가 된다. 그리고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14가 답이 되겠죠. 그 다음 밑에 마이너스 루트 2.6의 제곱이에요. 근호 안에 2.6의 제곱이 있죠. 자, 제곱 루트 뭐 되고 상세되고 요것만 2.6이 되죠. 근데 앞에 뭐가 있더라? 마이너스가 있더라. 그래서 마이너스 2.6 되겠죠. 루트 2.6의 제곱은 제곱해서 2.6의 제곱이 되는 수 2.6이에요. 제곱해서 2.6의 제곱이 되는 수는 2.6이죠. 여기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똑같이 마이너스 해주면 됩니다. 맞게 풀었나요? 자,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필기하고 같이 예제 문제 더 풀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는 그냥 교과서에 필기를 하고 여러분이 따로 정리하세요 라고 했는데 여러분 노트 필기 몇 명이 보내준 걸 보니까 선생님이 좀 체계적으로 노트 정리를 해주는 것도 필요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노트 필기하는 시간을 따로 갖거든요. 요 지금부터 필기하는 내용은 여러분 노트에 잘 정리해 두도록 하세요. 같이 노트 필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은색으로 칠판이라고 생각하세요. 자, 수학 노트는 보통 반을 쪼개서 쓰는데 선생님 편하게 쓸게요. 제곱근의 성질에 대해서 오늘 배웠고요. 오늘 월요일이니까 4월 13일 제곱근의 성질에 대해서 배웠고요. 제곱근의 성질에는 첫 번째 근호를 제곱하는 경우 근호를 제곱하는 경우를 배웠고요. 두 번째는 제곱에다가 근호를 씌운 경우 제곱에다가 아이고 잘못 적었다. 다시 제곱에다가 근호를 씌운 경우 요 두 가지가 되겠죠. 자, 루트 a의 제곱은 뭐가 되더라? a가 되더라.
마이너스 루트 a의 제곱도 뭐가 되더라? 마이너스는 제곱하면 플러스 되고 루트 a의 제곱이니까 제곱 루트 상세에서 a가 되더라. 이때 우리가 a는 양수에서만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a가 양수일 때 a 양수 양수일 때 이 내용이 성립하고요. 다음 근호환의 제곱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로 제곱 루트 상세에서 a가 되더라. 근호환의 제곱이 있을 때 제곱 루트 상세에서 a가 되더라. 이때 마이너스는 제곱해서 뭐가 된다? 플러스가 된다. 예승이는? 촬영 좀 안 했어? 촬영 중인데 끊어야지. 문 닫아? 응. 자, 그래서 제곱과 루트는 상세가 되고 항상 제곱과 루트는 상세가 되고 마이너스는 제곱하면 양수가 되므로 그 결과들이 다 양수로 나오더라. 요것을 잘 이해하면 되겠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루트 6의 제곱 마이너스 루트 6의 제곱. 자, 제곱 루트 상세에서 뭐가 된다? 6이 되고요. 마이너스는 제곱해서 플러스 되고 제곱 루트 상세하니까 6이 됩니다. 루트 6의 제곱 루트 마이너스 6 전체의 제곱. 자, 제곱 루트 상세에서 뭐가 되고요? 6이 되고요. 마이너스는 제곱해서 플러스 되고 제곱 루트 상세하니까 6이 되더라. 요 얘들을 이용해서 잘 이해하도록 하세요. 분수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보기에 분수가 나왔었는데요. 루트 7분의 2의 제곱 뭐가 되더라? 제곱 루트 상세에서 7분의 2.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루트 7분의 2 전체의 제곱. 그러면 마이너스는 제곱해서 플러스 되고 루트 제곱 상세돼서 7분의 2 이렇게 되겠죠. 아이고. 그 다음 루트 7분의 2의 제곱. 얘도 제곱 루트 상세에서 근호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제곱 루트 상세에서 7분의 2가 되고 루트 마이너스 7분의 2 전체의 제곱. 얘는 마이너스 제곱해서 플러스 되고 제곱 루트 상세에서 7분의 2가 되더라. 이런 예들을 보면서 계속 연습해서 제곱근의 성질에 익숙해지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밑에 문제, 예제 문제 한번 볼게요. 예제도 필기하겠습니다. 잘 안 적히네요. 예제 같이 필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1번. 다음을 계산하시오. 첫 번째 문제. 루트 7의 제곱 더하기 루트 마이너스 2의 제곱. 자, 어떻게 풀면 되겠습니까? 제곱 루트 상세에서 얘는 뭐가 되고 7이 되고 마이너스는 제곱해서 뭐가 되고 플러스가 되고 마이너스는 제곱해서 플러스가 되고 제곱 루트 상세하니까 얘는 뭐가 된다? 2가 된다. 두 개를 더하라. 얼마죠?
9 되겠죠. 괄호 2번. 루트 16 곱하기 마이너스 루트 5의 제곱입니다. 자, 루트 16은 루트 뭐랑 똑같죠? 4의 제곱이랑 똑같죠? 루트 16은 4의 제곱이니까 루트 4의 제곱이랑 똑같아요. 그러면 제곱 루트 상세에서 얘는 뭐가 되고 4가 되고 마이너스는 제곱하면 뭐가 되니까 플러스가 되니까 제곱 루트 상세에서 얘는 뭐가 된다? 5가 된다. 두 개를 곱하면 얼마죠? 4, 5, 20 이렇게 풀어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예제 1번과 관련된 문제 5번은 이따가 풀도록 하고, 자, 선생님이 참고로 하나 더 여러분에게 알려줄 것이 있습니다. 자, 한 가지 더 여러분들에게 참고로 설명해 줄 부분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한 제곱근의 성질은요, 항상 A가 양일 때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문제를 풀다 보면 A가 음일 때 어떻게 되느냐 이런 질문들이 많이 나옵니다. A가 음수일 때. A가 음수인 경우 한번 생각해 보자. 먼저 루트 A 제곱이 어떻게 되는지, 루트 마이너스 A의 제곱이 어떻게 되는지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볼 거예요. 자, 아까 제곱근의 성질에서 했던 대로 선생님 제곱 루트 상세하라면서요 해서 제곱 루트를 상세합니다. 그러고 A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안 됩니다. 왜냐? A가 지금 음수라고 했잖아요. 그럼 지금 결과가 마이너스가 나온 거예요. 마이너스. 음수가 나온 거예요. 근데 아까 제곱근의 성질에서 제곱이 되면서 모든 마이너스들이 플러스로 바뀌어버리죠. 따라서 음수로 나와야 되는 게 아니라 얘는 양수로 나와야 돼요. 그럼 양수가 되려면 앞에 뭘 붙여주면? 마이너스를 한 번 더 붙여주면 되겠죠. 이런 거예요. 마이너스 2라는 음수가 있어요. 얘를 양으로 만들어 주려면 앞에 뭘 붙여요? 마이너스를 하나 더 붙이죠. 그죠? 요런 꼴이에요. A가 마이너스 2고 그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서 양수 2가 되는 요런 꼴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는구나. A가 음수일 때는 제곱 루트 상쇄하면서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는구나. 한 번 더. 여기서 루트 마이너스 A 전체의 제곱인데 여기서 마이너스 A 마이너스를 제곱한 플러스가 된다고 생각해도 되지만 이 마이너스 A 자체가 양수예요. 양수. 왜냐? 음수에 마이너스가 붙은 거니까 양수예요. 그럼 이런 경우는 우리가 제곱 루트 상쇄해서 안에 게 그대로 어떻게 하면 되겠다? 나오면 되겠죠. 자, 마이너스 A 자체가 양수이므로 제곱 루트 상쇄해서 그대로 마이너스 A로 나오게 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A가 음수일 때는 그 결과가 제곱근의 성질의 결과가 양수로 나와야 되니까 앞에 뭘 달고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는구나. 예제 1번 풀었고요. 문제 5번을 여러분 스스로 3분 동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시간은 3분 드리겠습니다.
네, 문제 5번 잘 풀어봤나요? 선생님이랑 같이 풀어보자. 문제 5번에 한번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5번에 1번. 자, 제곱 루트 상세 이용해 볼게요. 제곱 루트 상세되어서 뭐가 되고 11이 되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는 제곱해서 뭐 되고 플러스 되고 제곱 루트 상세하니까 뭐만 남더라? 6만 남더라. 됐죠? 그래서 17이라는 결과가 나오겠죠? 루트 64. 64는 뭐의 제곱과 같죠? 그쵸? 루트 8의 제곱이랑 똑같죠? 루트 8의 제곱 빼기 마이너스 루트 17의 전체의 제곱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제곱 루트는 상세돼서 뭐가 되고 8이 되고 빼기는 그대로 있겠죠? 빼기는 제곱되지 않습니다. 뒤에 있는 괄호 안에 있는 마이너스는 제곱해서 뭐가 되고 플러스가 되고 그런 다음 제곱 루트 상세에서 뭐만 남죠? 17만 남게 되겠습니다. 8 빼기 17 얼마? 마이너스 9가 되겠죠. 마이너스 9 됐습니까? 그 다음 분수꼴이 나와도 똑같습니다. 분수꼴이 나오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제곱 루트 상세돼서 뭐만 남고 8분의 9만 남고요. 곱하기 자 마이너스는 제곱해서 뭐가 됩니까? 플러스가 되고요. 제곱 루트 상세에서 뭐만 남더라? 3분의 16만 남더라. 곱하면 분모, 분자, 약분, 8일은 8, 8이 16 분좌, 분모, 약분, 3일은 3, 3, 3은 9 3이 6이 답이 되겠죠. 그 다음 얘네들을 잘 보면 0.04도 그렇고 100분의 1도 그렇고 다 제곱수입니다. 어떻게 제곱이 되느냐 0.04는요 0.2 곱하기 0.2 하면 2는 4 한 칸 한 칸 앞으로 두 칸 가서 0.04가 되죠. 즉 루트 0.04는 루트 0.2의 제곱이고요. 루트 100분의 1은요 100이 10의 제곱이죠. 그럼 10분의 1 곱하기 10분의 1 하면 100분의 1이잖아요. 따라서 얘는 루트 10분의 1의 제곱이 됩니다. 0.2도 그렇고 10분의 1도 그렇고 둘 다 양수예요. 그러면 제곱 루트 상세에서 뭐만 남고 0.2 남고 나누기 제곱 루트 상세에서 뭐가 남는다? 10분의 1 남겠죠. 이거 어떻게 계산합니까? 당황하면 안 됩니다. 나누기는 곱하기로 고치고 10분의 1의 역수 10 되겠죠. 이고 따라서 0.2에 10을 곱하니까 뒤로 한 칸 가서 2가 답이 되겠습니다. 이런 분수의 계산이나 소수의 계산, 분수의 나눗셈, 곱셈 이런 것들이 어색한 사람, 잘 못하는 사람은 지금 이럴 때 학교 공부가 약간 느슨할 때 이럴 때 초등학교 책이라도 펴서 더욱더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분수 소수를 몰라서 중학교 때 힘든 것처럼 지금 배우는 제곱근을 모르면 고등학교 때 힘들어져요. 따라서 지금 배우는 내용도 고등학교 때 가서 잘 사용될 수 있으니까 더욱더 열심히 혼자 공부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이나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 카톡으로 받을 수 있고요. 카톡으로 쌤한테 연락 주시면 됩니다. 오늘 교과서 진도는 여기까지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건강 조심하세요. 안녕.